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 2021년도 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공부하실 과목은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전체적인 자료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구조가 되겠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자료 구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선형 구조에 속하는 자료 구조를 보니까 순차 리스트,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데크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스택하고 큐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자료 구조죠. 네, 스택이랑 큐는 선형 구조에 속하는구나. 일단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비선형 구조. 한 줄에 세우지 않는 거죠. 비선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속하는 자료 구조. 트리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선형과 비선형 중에서 선형 구조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 구조 스택입니다. 한쪽 끝에서만 자료를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지금 푸시가 되고 있고요. 팝이 되고 있는데 순서가 보시면 A, B, C, D, E, F 이 순서대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렇게 거꾸로 쌓이겠죠? 그럼 이거를 꺼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들어간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스택이었고요. 그 다음 Q를 보겠습니다. 한쪽 끝으로는 자료를 넣고 있고요. 이쪽으로 반대쪽에서는 자료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우리가 어딘가에서 줄을 설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Q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프런트와 리어라고 포인터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런트는 저장된 원소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온 원소인지를 지금 체킹하고 있습니다. 저게 있어야 어디에서 자료가 삭제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리어가 있어야 어디에 새로운 데이터가 삽입될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가 Q입니다. 데크라고 하는 것은 삽입과 삭제가 리스트의 양쪽 끝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Q를 뒤집어 놓은 거죠? 아까는 이쪽으로만 삽입을 했고 저쪽으로만 삭제를 했었는데 Q 두 개를 뒤집어서 이어 붙였더니 어디에서나 삽입 삭제가 다 지금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했습니다. 자, 데크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선형 구조, 순차 리스트,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데크가 있습니다. 순차 리스트는 배열처럼 자료를 나열해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해 놓은 거고요.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각 노드와 데이터가 포인터를 가지고 한 줄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한 줄이 아니지만 이 포인터를 가지고 순서를 결정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네요. 스택과 큐와 데크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풀게요. 다음 중 선형 구조로만 묶인 것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선형과 비선형이 있는데 선형, 왼쪽에 속했던 자료 구조를 묶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답은 Q하고 데크가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트리가 비선형이었고요. 3번은 그래프가 비선형이었죠. 여기도 그래프가 있고요. 자, 이렇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 모듈 테스트 환경 중에서 스톱하고 드라이버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모듈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톱 두 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스트 대상이 되는 모듈에 상위 모듈이 없을 때 상위 모듈 역할을 해주는 가상의 드라이버, 테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이거는 내가 테스트 대상이 되는 모듈에 하위가 없을 때 하위 노릇을 해주는 테스트 스톱. 이렇게 두 가지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하향식일 때요.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하향식 테스트를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테스트를 해 나가는 거죠. 모듈 2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모듈 5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위 노릇을 해주는 게 스톱.
그 다음 상향식 방식의 통합 테스트. 네, 상향식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듈 6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모듈 3이 없는 거예요. 모듈 3이 없으면 그때 드라이버가 그 상위 모듈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테스트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시험 대상 모듈을 호출하는 간이 소프트웨어이다. 네, 드라이버가 호출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필요에 따라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모듈을 수행한 후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사용된다. 4번, 테스트 대상 모듈이 호출하는 하위 모듈의 역할을 한다. 자, 하위 모듈 역할을 하는 건 스톱이었고요. 저 테스트 드라이버는 상위 모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진트리 순회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트리 순회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진트리 순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노드를 D라고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이 노드들을, 이 원소들을 방문할 거냐. 자, 전위. 그러면 앞전자인 거죠. 그래서 현재 노드를 가장 먼저 가겠다. 중위. 현재 노드를 중간에 가겠다. 후위. 현재 노드를 마지막에 가겠다. 이런 그 순서를 정한 게 전위, 중위, 후위입니다. 자, 지금 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트리가 그렇게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위 순회를 한다라고 했으면 아까 앞장에서 본 것처럼 순서가 DLR입니다. 현재 노드를 방문하고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네, 요거는 알겠는데 트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순서를 확실하게 알죠? 현재 노드가 A입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루트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방문했다라고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A는 방문이 끝났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왼쪽이라 함은 왼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다 방문하고 나야 그 다음에 오른쪽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왼쪽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쪽만 먼저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서브 트리죠. 저기에서 또 루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이니까 DLR 순서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B를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B가 끝났으면 그 다음은 B의 왼쪽을 전부 다 해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만 또 다시 볼게요. 자, D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H고 오른쪽이 I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DLR 어떻게 간다고요? D를 가장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H를 가고요. 그 다음에 I를 가고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모든 노드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B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루트 갔죠? 그 다음 루트의 왼쪽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자, 오른쪽을 또 다른 작은 틀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어디가 루트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어디가 오른쪽인지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DLR의 순서를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럼 C가 가장 위에 있는 루트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를 이렇게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 C의 왼쪽을 가야겠죠? C의 왼쪽을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왼쪽에서 얘가 D죠? 얘가 D고 왼쪽은 없고 오른쪽인 거예요. 그래서 F를 먼저 가고 그 다음 왼쪽이 없으니까 그 다음 J를 간다. 여기다가 J를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C가 끝났고요. C의 왼쪽이 끝났고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G가 남아있는데 G를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전위순회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중위순회부터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는 D를 중간에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
D, R 순서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A를 하고, 그리고 나서 A의 오른쪽을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할까요? 일단 A가 루트인데 얘를 중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L, D, R에 의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을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A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B를 중심으로 또 왼쪽, 그 다음 D를 중심으로 또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빨간색 하고 B하고 E 하겠다. 네, 그런 표시였고요. 자, 여기를 가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D, R 순서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H, 그 다음 D, 그 다음 I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전부 다 순회가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있는 B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E로 가고요. 자, 그러면 A를 중심으로 왼쪽이 전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인 A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A로 갑니다. 그럼 A도 끝났죠? 그럼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자, C를 중심으로 해서 C의 왼쪽부터 찾아가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L, D, R 이 순서를 찾아가면 되겠죠? L이 없어요, 지금 F에. 그렇기 때문에 F를 먼저 가고 그리고 J를 합니다. 자, 그럼 C를 중심으로 C의 왼쪽이 끝났고요. 그러면 다시 C로 가는 거죠. C로 가고 그 다음 G로 가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중위순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위 순서를 보겠습니다. 후위는 D를 마지막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하고 마지막에 루트를 찾아가겠다. 네, 이제는 색깔이 변하는 거 눈으로 따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쭈루룩 내려간 다음에 저 DHI에서 LRD 규칙을 따르자면 HID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H, 그 다음 I, 그 다음 D가 되겠습니다. 왼쪽이 끝났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E를 하고 그리고 나서 D,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중심으로 왼쪽이 다 끝났으니까 왼쪽이 끝났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도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여기를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고 여기가 왼쪽입니다. 왼쪽이고 또 얘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없으니까 오른쪽 다음에 D, F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J를 하고 그 다음 F를 하고 그 다음 G를 하고 그 다음 C를 하고 그럼 A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도 전부 다 끝났죠? 그럼 마지막으로 A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지금 전위순회, 중위순회, 후위순회를 봤는데요. 전위순회는 여기 맨 루트가 앞에 옵니다. 중위순회는 A가 중간에 옵니다. 그래서 A의 왼쪽에는 왼쪽 그 다리에 있던 자식들을 쭉 나열하고요. 오른쪽 자식들은 A의 오른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후위순회는 마지막에 루트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규칙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복잡하게 나와도 문제를 푸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23번입니다. 중위순회를 하래요. 중위는 D를 가운데 하는 거였죠? L, D, R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를 중심으로 해서 A의 왼쪽을 전부 다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왼쪽 D가 가장 먼저 방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D하고 오른쪽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D를 하고 B를 하고 오른쪽이 없습니다. 그러면 A의 왼쪽이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A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L, D, R 이렇게 가는 거죠. E, C, F 이렇게 갑니다. 자, DBA, EC, F 중위순회 운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확실하게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자, 24번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방법은 스터브와 드라이버입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모듈을 테스트할 때 상위 모듈 역할, 하위 모듈 역할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였죠. 이게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도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속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 V 모델, 테스트 레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 기능 명세 분석, 설계,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아래쪽에 보면 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구사항 분석이 끝났을 때도 검증, 기능 명세 분석이 끝났을 때도 검증, 설계가 끝났을 때도 검증, 개발이 끝났을 때도 검증. 자, 개발자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를 검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확인은 이렇게 수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요구사항 분석이 잘 도출됐는지 확인하는 건 인수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기능 명세 분석이 잘 됐는지를 알려면 시스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것을 V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증과 확인,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검증은 제품의 생산 과정을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제품 생산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그걸 확인하는 게 검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확인은 무엇일까요? 잘 개발이 됐는지 결과만 보는 거예요.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지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검증과 확인을 잘 구별을 해주세요. 검증은 아무래도 개발자의 입장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확인은 아무래도 사용자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2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검증과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앞에서 우리가 검증과 확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왔으니까 맞는 답, 틀린 답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1번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검증과 확인을 구별하면 찾고자 하는 결합 유형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검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렇죠. 확인은 소프트웨어의 결과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검증은 작업 제품이 요구 명세의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측정하는 작업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4번 검증은 작업 제품이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사용자하고 관련 있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확인 쪽이었죠. 확인은 작업 제품이 개발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작업 제품이 개발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건 검증이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작권 관리 흐름도를 정리를 하고 갈게요. 보니까 콘텐츠 제공자가 있고요. 콘텐츠 분배자가 있고요. 콘텐츠 소비자가 있습니다. 각각 저작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한 그림인데 콘텐츠 제공자에는 패키저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보이시죠? 네, 패키저가 보이고요. 패키저가 제공하려고 하는 그 제품하고 메타데이터를 결합해서 콘텐츠 분배자에게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배자라 함은 상거래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콘텐츠 소비자가 이 상거래를 이용해서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여러 그 저작권이 달려져 있는 제품들을 구하게 되는 거겠죠. 네, 콘텐츠 소비자에게는 이렇게 DRM 컨트롤러하고 보안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네요. 자,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콘텐츠 제공자, 저작권자를 의미합니다. 콘텐츠 분배자는 쇼핑몰을 떠올리면 되겠다. 아까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업자라고 했었죠. 그다음 패키저가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의 구성 요소로 들어 있었는데 콘텐츠하고 메타데이터하고 같이 묶어서 배포 가능한 그 단위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컨테이너는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보안 장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DRM 컨트롤러다. 이거는 배포된 콘텐츠를 어떤 이용 권한이 있는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키를 관리하고요. 라이센스 발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 중에서 패키저가 있었습니다. 패키저의 구성, 그 주요 역할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콘텐츠 제공하는 저작권자 의미,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는다. 네,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루며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단위이다. 하나 또는 몇 개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서로 모여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프로그램은 아닌 거고, 지금 설명들을 쭉 읽어보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의 기능을 이렇게 작게 독립적인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얘네들을 엮으면 커다란 프로그램이 되고 이런 거죠. 자, 지금 보는 통합 프로그램 저장소 모듈 데이터 중에서 이거 모듈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에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작성 지침을 정의하겠죠? 네, 작성 지침을 정의하고 보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용 설명서를 만들기 전에 사용 설명서의 구성 요소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한 내용별로 내용을 요소별로 작성을 자세하게 하는 단계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나서 다 만들어진 설명서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순서를 보자면 네, 사용 설명서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내용을 작성하고 검토한다. 자, 그러면 디귿, 니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29번입니다. 코드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침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공백을 이용해서 실행문과 주석을 명확히 구분한다. 네, 이거 맞는 설명이죠. 복잡한 논리식과 산술식은 괄호, 들여쓰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히 표현한다. 네,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3번, 빈줄을 사용해서 선언부와 구연부를 구별한다. 네, 이것도 좋은 표현 방법이죠. 4번, 한 줄에 최대한 많은 문장을 코딩한다. 네,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30번입니다. 다음 중 최악의 경우 검색 효율이 가장 나쁜 트리 구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4개의 그 보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 3트리를 볼게요. 요거는 내부에 여러 노드들이 있는데 차수가 2 또는 3. 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트리의 자식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이 자식의 개수를 2나 3으로 조절하는 그런 트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드 블랙 트리가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노드가 레드 또는 블랙 이렇게 색상 속성을 가지게 하는 이진 트리입니다. 이거는 계략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VL 트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균형을 잡는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드들이 이렇게 있을 때, 트리가 있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스스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트리의 모양을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을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트리를 AVL 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네,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가 왜 효율이 나쁘지? 라고 의심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떠올리는 이진 탐색 트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이진 트리인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쳤다? 그러면 당연히 검색 효율이 좋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정점 A를 선택해서 깊이 우선 탐색이다. 그러면 스택을 이용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너비 우선 탐색이다. 그럼 Q 이렇게 연결해서 또 한번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깊이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A를 시작으로 해서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E로 갔다가 E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G로 갑니다. 자, 일단은 깊이 우선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적어볼까요? A, B, E, F, G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스택에다 넣어놨던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자, F로 돌아갔습니다. F로 돌아가서 F에서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찾아가는 거죠. 자, F에서 연결된 노드 C로 갑니다. 자, 그리고 C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을 다 따져봤더니 A하고 B는 이미 한번 방문했던 곳이니까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C하고 연결된 다른 A, B를 빼고 D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A, B, E, F, G, C, D 순서대로 운행하게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개별 모듈을 시험하는 것으로 모듈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예정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게 주요 목적인 테스트를 찾아라. 네, 테스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개별적으로 모듈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듈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모듈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을까? 네, 요거를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죠. 네, 요거는 단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은 스택의 자료 삭제 알고리즘이다. 자, 삭제를 합니다. 스택이 이렇게 한쪽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구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인터가 탑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자료가 있다면 탑이 가리키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그런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짜놨겠죠. 자, 그런데 if문을 보니까 탑이 0과 같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탑이 0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스택이 비어 있는데 삭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그 내용을 A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삭제 넣을 수가 없는데 더 넣으려고 할 때는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반대로 언더플로우하고 오버플로우 둘 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블 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가 있을 때 이렇게 인접해 있다는 건 옆집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크기가 안 맞으면 교환하는 거예요. 자, 5하고 1을 비교했더니 크기가 안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보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하고 7을 비교하죠? 네, 안 바꿔도 되면 옆으로 이동. 7하고 10 안 바꿔도 되면 그 다음으로 이동. 10하고 2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2하고 10이 바꿨습니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가장 큰 수가 맨 뒤에 자기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방법이 버블 소트였습니다. 1회전이 끝났으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고요. 이제 남겨져 있는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과 5 안 바꿔도 되죠. 5하고 7 안 바꿔도 되죠. 그 다음 7하고 2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7이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큰 수가 자리를 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 몇 회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숫자가 몇 개나 자리를 잡을까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패스 3을 했다. 그 얘기는 가장 큰 수 3개가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보기 전에 이미 답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9가 가장 큰 숫자죠. 그 다음 7이 두 번째로 큰 숫자죠. 그러니까 9하고 7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숫자가 6이죠. 그러니까 3회전을 하고 나면 맨 끝에 6, 7, 9가 자기 자리를 잡았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일단 보기에 있는지 일단 따져봤더니 2번에 답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 거고요. 네,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자면 자, 9하고 6하고 자리를 바꿔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6, 여기가 9입니다. 9하고 7 자리를 바꿔야겠죠? 여기가 7, 여기가 9입니다. 3하고 9 자리 바꿔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9가 되고요. 9하고 5 비교했더니 자리 바꿔야겠죠? 5, 9 여기가 9가 됩니다.
자, 이게 1회전이 끝난 모습이에요. 6, 7, 3, 5, 9가 됐죠. 1회전이 끝났고요. 그 다음 6하고 7 자리 안 바꿔도 되죠? 7하고 3 바꿔야죠. 그럼 여기가 3이고 7이 됐습니다. 5하고 7 자리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더 이상 안 바꿔도 되죠? 2회전이 끝나고 났더니 6, 3, 5, 7, 9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6하고 3 자리 바꿔야죠? 3과 6 자리를 바꿨습니다. 5하고 6 자리 바꿔야죠? 5, 6 이렇게 바꿨습니다. 더 이상 안 바꿔도 되겠네요. 자, 3, 5, 6, 7, 9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법을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패스를 원하는지를 보고 계략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순서가 ABC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했다가 출력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거를 찾아라. 그 얘기죠. 자, 순서가 들어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택이 이렇게 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B, A 순서로 뽑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넣는 거죠. A, B, C, D 넣었다가 그대로 뽑으면 D, C, B, A. 자, 그러니까 1번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B, C, D, A. 자, 그러면 A를 넣고 B를 넣었다가 B를 먼저 빼는 거죠. 네, B를 뺍니다. B를 빼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는 거죠. 네, C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네, 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C를 다시 뺍니다. C를 뺍니다. 그 다음 D를 넣습니다. D를 넣고 그 D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A를 뺍니다. 네. 입력 순서는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출력하는 그 순서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출력 순서가 C, B, A, D로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일단 제일 앞에 C가 나와야 되니까 A, B, C까지를 일단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C를 뽑습니다. C가 나왔고요. B를 뽑습니다. A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D를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D를 입력했다가 다시 빼면 C, B, A, D 이 순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거 가능할까요? D가 나오려면 A, B, C, D 순서대로 일단 D까지 전부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고 D를 뽑습니다. 자, 그럼 D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B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B를 뽑으려면 C를 먼저 뽑아야지 이게 순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불가능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36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게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 네, 용어들을 쭉 보면 오류가 있는 경우 폴트가 되겠습니다. 자, 36번이었고요. 37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환경에서 운영되기 위해 쉽게 수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하드웨어로 옮겨가도 거기에 맞게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쭉 보시면 이식성, 효율성, 사용성, 정확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른 기종으로 옮겼을 때 이걸 수정하기가 쉬운지를 의미하는 게 이식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답은 포터빌리티,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테스트를 목적에 따라 분류했는데 강도를 테스트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크게 줬을 때 어떻게 얘가 버텨내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찾아보자면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과다 정보량을 부과한 다음에 과부하가 됐을 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강도 테스트다라고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도도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코드도 들어가고요. 코드 담은 디스크도 들어가고요. 설계 사양서, 지침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상 관리 프로세스를 볼까요? 일단 식별입니다. 식별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변경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정의를 해서 라벨을 붙여놓는 거죠. 이름을 붙여놓고 이렇게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버전 관리입니다. 버전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럼 뭐 버전 1.0, 버전 2.0 이런 식으로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서 버전을 관리하는 거. 형상관리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변경관리입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성능과 품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형상관리 프로세스 중에서 변경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형상감사입니다. 변경이 됐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변경된 거 맞아?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형상감사입니다. 자, 마지막 보고입니다. 변경사항을 문서로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39번. 형상관리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부터 쭉 읽어보면서 답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형상식별은 형상관리 계획을 근거로 형상관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과정이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형상관리를 통해 가시성과 추적성을 보장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네, 이것도 중요한 형상관리의 역할이겠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형상 통제 과정에서는 형상 목록의 변경 요구를 즉시 수용 및 반영해야 한다. 자, 형상 통제 과정에서 형상 목록을 변경해야 될 일이 생기면 이거를 즉시 반영하고 즉시 수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 막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 변경해야 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의논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절차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4번도 마저 보겠습니다. 형상감사는 형상관리 계획대로 형상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형상 항목의 변경이 요구사항에 맞도록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활동이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 형상 통제 과정은 소프트웨어 형상 변경 제안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위원회 구성하고 의논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즉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적 분석 보겠습니다.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것을 정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코딩 표준, 코딩 스타일, 코드 복잡도, 남은 결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이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코드만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작성된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거를 할 수가 없겠죠. 정적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바탕이 되어야 되고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정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소스 코드 정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분석한다. 네, 맞는 겁니다. 코드에 있는 오류나 잠재적인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이다. 네, 이것도 정적 분석에 대한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만 네, 이렇게 만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만 분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4번 마저 읽어보자면 자료 흐름이나 논리 흐름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3회 두 번째 과목인 소프트웨어 개발 20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